서울은 이틀 만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데요. 뜨거운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늦여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비 소식도 잦은데요. 퇴근길 무렵까지 강원 중북부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저녁까지 경남 내륙과 제주에 최대 20mm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서쪽 지역에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후 모레는 수도권 등 중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오는 곳에선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그친 곳은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보시면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수원과 세종, 안동 3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적인 강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8월 말과 9월 초 서울의 평균 최고 기온은 보통 28도 안팎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일부에 따르면 30도에서 32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해양 이상고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세기 후반 이후 지난 2025년 7월까지의 해수면 온도 데이터를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과거 2000년까지는 오히려 수온이 낮아지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후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지금은 무려 평균 대비 플러스 1.1도의 높은 수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 10년 진동지수가 마이너스 4.0이라는 통계상 과거에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인 수치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올해 9월 날씨는 기존의 통계적 패턴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기후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서태평양 해역입니다.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지 못하고 오히려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다가 식지 않으니 열둠 현상이 쉽게 꺼지지 않고 우리나라 상공까지 더위가 강하게 밀려드는 것이죠. 결국 9월에도 평년보다 더 높은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단순히 늦더위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온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즉 달력은 가을로 넘어가도 체감 날씨는 여전히 한여름에 가까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9월은 더 이상 선선한 가을의 시작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후경고의 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파동의 원리입니다. 19세기 화가 고우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올려 보시면 하늘과 풍경이 물결치듯 표현되어 있죠.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체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설명합니다. 파동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상쇄되기도 합니다. 같은 위상의 파동은 힘을 합쳐 더 강해지고 반대 위상에서는 서로 지워지듯 사라지죠. 날씨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큰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단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9월 날씨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흐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늦더위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파동이 적용합니다. 바로 MJO라는 열대 대기 파동인데요. 이 MJO의 위치와 강도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때로는 기온 상승, 때로는 기온 하강, 또 국지적인 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 ECFW와 호주 기상청 자료를 보면 9월에도 전반적으로 고온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짧은 주기로 더위가 강화되거나 잠시 누그러지며 비가 스치는 구간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9월은 한마디로 큰 그림에서는 늦더위, 작은 리듬에서는 가을비가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날씨 전망과 기상 논평. 올여름 내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금 겨울까지도 큰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구적 대기 파동인 MJO의 미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8월 말까지는 MJO가 기온을 끌어올리는 위치에 자리 잡으면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첩되어 더위를 강화시킵니다. 9월부터는 MJO가 반대로 기온을 내리는 위치로 이동해 더위의 강도가 서서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9월도 여전히 고온 현상은 유지되겠지만 간헐적으로 기온이 꺾이는 숨고르기 주간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적도 대기순환과 한반도 기후의 연결. 현재 적도 부근에서는 인도양에서 태평양 동부까지 강한 동풍과 서풍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따뜻한 해수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양 서부와 태평양 중부, 동부의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우리나라 날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9월에도 서풍과 동풍이 강하게 대치하면서 필리핀 해와 남중국 해 일대에 몬순 기압골이 발달할 전망입니다. 이 지역은 태풍 다발 구역으로 실제로 9월 초부터 2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이 한반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월 중순 이후 전망. 특히 9월 중순에는 MJO가 페이즈 2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 부근의 저기압성 순환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문제는 북태평양 서부의 해수면 온도가 기록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기압이 쉽게 약해지지 않고 태풍 발생 빈도는 높아지고 한반도는 남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습하고 무더운 공기, 픈너스, 태풍 영향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9월은 늦여름의 잔열과 태풍의 위협이 교차하는 달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는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지만 중간중간 MJO의 리듬과 태풍 활동에 따라 더위가 꺾이거나 가을비가 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의 끝자락, 한반도를 지배하던 폭염은 이제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9월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곧바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의 기후예측 모델에 따르면 북태평양 서쪽의 고수온 현상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며 그 축이 한반도와 동해를 가로지릅니다. 즉, 9월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림자가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물론 8월 말 수도권을 지났던 588선이 9월에는 579선으로 내려앉으면서 평균적으로는 8월보다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년과 비교하면 늦더위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북반구 상공에서는 서서히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서 북극 성층권에 찬 공기가 모이고 8월 27일 약 30km 상공에서 서풍과 함께 극소용돌이, 즉 폴러 버텍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신호는 분명 9월 후반 이후 기온 하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결국 9월의 날씨는 여름의 잔상과 다가오는 가을의 서막이 충돌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기세를 유지하며 늦더위를 불어넣고 다른 한쪽에서는 북극 상공의 차가운 바람이 조심스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더운 낮과 조금은 시원해진 밤을 오가며 계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9월의 문턱에 들어서지만 한반도의 곧장 선선한 가을이 찾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1, 2도, 남부지방은 2, 3도가량 더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즉, 달력은 가을을 가르치지만 체감은 여전히 늦여름의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은 9월로 들어서면 조금씩 수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바람은 점차 건조해지고 기온도 서서히 내려가는 추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하지만 완연한 가을이 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9월은 태풍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몬순 기압골이 활발히 형성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이 북상할 여건이 무르익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날씨에 큰 변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남쪽에서 들어오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강수량도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과 강수 전망을 넘어 기상학자들의 시선은 벌써 내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적도평양에서 동풍이 강화되며 동태평양과 중부 해역의 수온이 내려가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6년 여름 날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니냐가 본격화되면 동태평양 고기압의 발달은 올해에 비해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올해 9월은 늦여름의 전상, 태풍의 변수, 그리고 다가올 라니냐의 전조가 함께 맞물린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달력은 가을을 말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여름의 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 예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의 마지막에 접어들었지만 불과 며칠 뒤면 9월, 즉 가을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여름 더위는 아직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은 여전히 무더위와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마치 여름이 떠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폭염과 기온경보. 오늘과 앞으로 며칠 동안도 한반도 전역은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2에서 33도 안팎, 일부 지역은 그 이상 올라가면서 바깥 활동 시 숨이 막히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약 32도 예상, 광주와 대구는 33도 안팎 기록, 목포와 고양 역시 33도 안팎. 낮 동안의 강한 더위는 피로와 탈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밤까지 더위를 이어가며 열대야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대야란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인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울, 여수, 포항, 부산 등 대도시와 해안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는 시원한 잠자리를 방해해 숙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는 선풍기, 에어컨 등을 적절히 활용해 노약자와 어린이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지성 소나기 가능성. 한편 무더위 속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하늘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후와 초저녁 사이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지형성 바람과 맞물려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근 지역, 충청남도, 제주도, 이들 지역은 돌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 외출 시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구름이 햇볕을 가려 순간적으로 더위가 누그러질 수는 있으나 기온 자체를 크게 낮추기는 어렵겠습니다. 안개와 가시거리 제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안개입니다. 최근 높은 습도와 지표 증발수로 인해 짙은 안개가 아침 시간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 200m 이하, 충청 내륙, 호남, 경남 내륙 역시 안개가 끼어 출근길 교통 불편이 예상. 특히 고속도로와 산간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날씨 전망. 주말 이후 기상 상황에는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 월요일 전국 대부분으로 비 확대. 이번 비는 잠시 더위를 누그러뜨리겠지만 늦어른 무더위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따라서 열대야 현상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및 생활 유의사항.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야외 활동 자제, 자외선 기온 최고조 시간대,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신선한 과일 섭취로 탈수 예방, 노약자, 어린이, 심혈관,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 피하기, 밤에는 환기 및 냉방기기 활용으로 시원한 실내 환경 조성. 정리. 9월이 코앞이지만 늦어른 무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 33도 안팎의 폭염, 열대야, 국지적 소나기, 아침 안개, 그리고 주 초반에 전국적인 비 소식까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 날씨 변화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날씨 예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